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025년 10월에 시행된 고2 학평의 독서, 편견이란 무엇인가 지문을 같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 지문과 나 지문이 나오죠. 가에서는 이제 데카르트라고 하는 학자의 이제 관점에서 좀 설명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학자의 관점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중요시 봐야 되느냐, 바로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같이 좀 볼게요. 자, 데카르트는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초월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선입견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이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해의 총체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해의 총체, 이것의 예시로 든 게 뭐냐? 전통, 습관, 관습, 공동의 의견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 즉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이것이 바로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데카르트는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감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감각하거나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선입견과 이성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벌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떻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그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이 선입견, 그리고 그것과 이성, 이것의 이제 대립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물에 막대기를 넣어 놓으면은 그 막대기가 좀 꺾여 보이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오류죠. 실제로 꺾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할 수 있다. 자, 또한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의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감각으로는 안 되고 이성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 걸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를 뭐 후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이성으로 하고 싶지만 이미 형성된 의견에 종속돼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이전에 받은 교육, 이 교육이라는 것 역시 우리의 이성에 의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교육을 하는 것 역시 아까 위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 뭐 이런 것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성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방법적 회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 방법적 회의.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기존에 받아들인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 보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거. 자, 그렇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예요. 생각하고 있는 나죠. 우리는 그걸 사유하는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말이겠지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게 바로 요거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의심했을 때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남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데카르트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자아만이 남게 된다. 사유하는 자아가 되면 이성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하이데거인데요. 하이데거는 이제 데카르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발판 삼아 이해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선입견이 우리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이데거는 이제 선입견이 오히려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좀 자세히 볼게요.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가진 채 세계와 만난다. 이 세계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선입견은 이제 세대 간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해하는 건 세계에 관여하는 것, 세계 안에 살면서 세계와 관련해 무언가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세계는 직접적인 활동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천적인 차원을 가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선입견을 통해서 배워온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수정하고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인간이 더욱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은 인간 존재가 겪어온 시간 속에서 형성되므로 인간 존재의 유한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인간 존재는 언제나 특정 역사, 사회, 관계 등 자신이 존재해온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역사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인식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다시 해석하고 발전하고 또다시 해석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그걸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 무엇이냐? 바로 숙고라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숙고를 활용해 교육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자신이 포함된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존재를 함께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숙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성의 능력을 도야하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이 이제 그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그런 교육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인 이유가 뭐냐? 인간 존재가 포함된 그 세계랑 인간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별성과 특수성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을 다 그런 선입견들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지 이성적 판단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하이데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해석하고 발전하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주체인 인간 존재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사유하는 법을 중시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글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가 대화하는 느낌으로 이제 뭐 구성된 문제들이 종종 나오죠. 자,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진정한 알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지식을 의심하고 제거하여 순수한 사유하는 자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죠. 자, 하이데거, 동의하기 어렵군요. 당신이 제거하려는 그 지식, 즉 선입견이야말로 인간이 이해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발판입니다. 당신의 방식은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데카르트를 비판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이해가 지닌 역사적 특성을 무시하고 이해의 실천적 차원을 간과하는군요. 오, 여러분,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하이데거는요, 여러분, 인간을 이제 아까 뭐라고 이제 규정을 했었느냐? 현존재라고 규정을 했었죠. 그래서 특정 역사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라는 것은 그러한 삶, 역사와 사회, 그러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데카르트는 반대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모든 지식을 제거하고 이제 순수한 자아를 찾아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데카르트의 방식을 하이데거는 이제 비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 3, 4, 5번은 어떤 점에서 답이 될 수 없는지도 볼게요.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 판단의 오류를 교정해야 한다는 핵심을 놓치고 있군요. 여러분, 판단의 오류를 이성으로 교정해야 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요것은 데카르트의 개념이죠. 이거는 데카르트의 개념입니다. 3번.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학습자의 자기인식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군요. 여러분, 이것 역시도 데카르트의 교육관입니다. 데카르트의 교육관이고요. 4번. 과학적 지식만이 객관적 세계를 서술할 수 있다는 맹신에 빠져 있군요. 여러분, 이 과학적 지식만을 맹신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데카르트에 의해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여기 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5번. 해석의 순환 과정을 통해 선입견을 발전시키면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군요. 이제 그 하이데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의 순환 과정을 통해 선입견을 발전시키자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통해서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한 인간의 이해는 완결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문제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